안녕하십니까, 김박사부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하무적 당랑권 사마귀 당랑거철 황금알 거위의 배를 가르면 과연 황금알이 나올 것인가 당랑포선 춤을 가장한 천하의 간신 대간사충이라는 세 가지 고사성어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는 당랑거철이 되겠습니다. 범아제비 당, 사마귀랑 막을 거 수레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선다라는 뜻으로 한시 외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분수도 모르고 강적에게 반항함을 의미한다는 말로서로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말로 하룻강아지는 절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자,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장공은 항상 부국강병으로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꿈꾸던 임금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가기 위해 수레를 타고 행차를 하는데 모든 백성들은 길가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지만 길 중앙에서 벌레 한 마리가 도끼 같은 두 다리를 들고 임금의 수레를 향해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장공이 어떤 벌레냐고 묻자 신하가 대답하기를 사마귀라는 벌레놈입니다. 그놈은 앞으로만 나갈 줄 알고 뒤로 물러설 줄은 모르는 놈입니다. 더욱이 제 분수를 망각하고 함부로 덤벼들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값이오 합니다. 신하의 말에 장공은 껄껄 웃으며 참 재미있는 벌레놈이로다. 사람 같으면 천하의 용사겠구나. 나에게 이런 용기와 기백을 지닌 용사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으련만 하면서 결국 장공은 그 사마귀를 피해 수레를 옆으로 몰도록 해서 지나갔다는 데서 당랑거철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공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자 하는데 길 중앙에 떡하니 버티고선 아주 무모하기가 이를 데 없는 천둥 벌거숭이 사마귀가 길을 막고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까짓 덤벼라 마차나 불행이 감히 사마귀 앞을 지나려 하다니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아뷰 하면서 말입니다. 참 무모하기가 천하무적이게 되겠습니다. 마차 바퀴에 꼴까닥하고 깔려 죽을 팔자인가 봅니다만 장공은 오히려 껄껄 웃으면서 이 사마귀를 피해서 갔으니 참으로 운도 좋은 사마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강아지와 아기 호랑이가 같이 놀고 있습니다만 아기 호랑이의 표정이 참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흐흥 엄마 개 무서워.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의 개 무서워가 강아지가 무섭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무서움이 극에 달해서 엄청나게 무섭다는 개 무서워일까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룻강아지는 절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법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강아지가 멀뚱멀뚱 사마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마귀는 덤빌 타면 덤벼라 하면서 다리를 번쩍 들고 당랑권의 자세를 취하면서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마귀는 강아지도 무섭지 않습니다. 또한 하룻강아지는 범이 안 무섭습니다. 따라서 사마귀는 범보다 세다라는 역설적 궤변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사성어는 당랑포선이 되겠습니다. 범아제비 당자, 사마귀랑자, 잡을 포자, 매미 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앞의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 덤비면 큰 손해를 본다는 뜻으로서 한시 외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눈앞에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 덤비면 결국 큰 해를 입게 된다는 뜻이 되겠는데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시대 오나라 왕이 싸움을 무척 좋아하여
그의 강대한 병력을 믿고 이웃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리하여 오나라는 끊일 사이 없는 전쟁 속에서 민생은 도탄에 빠질 지경에 이릅니다.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신음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한 번은 오왕이 또 초나라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자 오나라 문무 대신들은 당시의 정세로 보아 다시 출병을 하게 되면 오나라에 대단히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오왕에게 계획을 취소하도록 극구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왕은 본디 성격이 강직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꼭 하고만은 고집불통인지라 이러한 권유를 듣고 침략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무릇 누구도 초나라 침공을 저지하는 자는 용서 없이 모두 처단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대신들이 비록 오왕의 힘에 겨운 침략 행위를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목숨이 두려워 감히 진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라고 하는 대신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여하간 오왕의 출병을 막고자 곰공이 방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매일 아침 일찍이 활과 화살을 들고 왕궁의 후원에 나아가 배회하면서 아침 이슬로 그의 옷을 흠뻑 적시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흘이 되던 날 과연 오왕의 주의를 끌게 되어 이상히 여긴 오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이하여 아침 일찍부터 옷을 적셔 놓는가? 신은 아침 일찍 뒤 화원에 와서 꾀꼬리를 잡으려다 그만 연못에 빠졌습니다. 비록 옷은 젖었지만 오히려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고 소유자가 대답합니다. 오왕이 이 말을 듣자 놀람과 기쁨이 엇갈립니다. 놀라운 것은 꾀꼬리를 잡는데 무엇 때문에 귀중한 교훈을 받았으며 기쁜 것은 이 귀중한 교훈이 자신의 입신 처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오왕이 재촉하여 묻습니다. 꾀꼬리를 잡는데 무슨 교훈을 얻었는지 그 사실을 상세히 아리렸다 하고 말입니다. 소유자는 조금 전에 신이 이 후원에 와서 새를 찾아 활솜씨를 시험해보려 했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서 매미 한 마리가 소리 높여 울더군요. 그래 머리를 들어보니 매미가 붙어있는 바로 뒤에 사마귀 한 마리가 두 팔을 내어밀고 막 매미에게 덮치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매미는 이를 모르고 있으니 틀림없이 아침 식사로 잡았다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만 뜻밖에도 그 사마귀 뒤에는 꾀꼬리 한 마리가 묵묵히 앉아 있는데 그도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온 정신을 기울여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신은 그때 활을 잡아당기고는 바로 쏘질 않았습니다. 사마귀가 팔을 뻗어 매미를 잡자 꾀꼬리가 확 덮쳐가 사마귀를 잡아 한 입에 넣어 막 삼키려는 찰나에 신이 꾀꼬리를 조준하여 활을 쏘니 꾀꼬리가 맞고 땅으로 떨어지더군요. 사마귀와 꾀꼬리가 다같이 눈앞에 이익만을 탐내고 뒤에 호하는 꿈에도 생각지 않다가 그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막 달려가서 그 꾀꼬리를 주우려다 옆에 못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발을 헛디디어 물에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온몸이 물에 젖었습니다. 그때 제 자신도 똑같은 과오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오왕이 듣고는 한참 무언가 깊이 생각하더니 소유자의 언중의 말뜻을 깨달아 초나라를 침공할 계획을 포기하였다라는 데서 당랑포선이라는 엄청나게 참 얘기가 긴 이러한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매미가 있습니다. 매미를 노리는 사마귀, 그리고 사마귀를 노리는 참새, 여기서는 꾀꼬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새를 노리는 범아제비, 범아제비를 노리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송골매. 이거는 아닌가 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구창모와 배철수가 중심이 된 송골매라는 그룹의 노래였습니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세상은 이렇게 물고 물리는 먹이 사슬의 관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눈앞의 욕심에 거우 위에 배를 가르면 똥밖에 없다는 걸 알고 저놈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바로 저놈이 당랑포선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히 사마귀만 또 못한 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멍청한 놈의 머릿속에는 황금 알을 낳는 거우 위에 배를 째면 둘, 넷, 여섯,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까지 7개. 자, 7 곱하기 7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놈입니다. 77 맞은 놈 말입니다. 으흐흐흐 하고 웃고 있습니다만, 과연 거우 위에 배를 가르면 6개, 7개의 황금 알이 나올까요? 어린 반푼 없이도 없는 소리라고 거우이가 여기서 꽥꽥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멍청하기가 아주 천하무적이기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세 번째 그림입니다. 주식 투자의 명언 중 하나로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는 분산 투자의 기법이 있습니다. 주식하는 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머니를 많이 날려먹은 선배로서 조언하는 겁니다. 너무 큰 욕심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고사성어는 대간사충이 되겠습니다. 큰대자, 간사할 간자, 같을 사자, 충성 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즉 나쁜 사람이 본성을 숨기고 충신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이러한 말로서 송나라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이 본성을 숨기고 충신처럼 보이고자 한다. 즉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나라 제5대 황제 영종은 고갈된 국고를 부흥시키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 재정개혁에 힘썼으나 즉의 4년 만에 세상을 뜨고 신종이 19세의 나이로 그 뒤를 이어서 즉위하게 됩니다. 신종은 영종이 이루지 못한 개혁을 계속 진행시켰는데 어린 신종을 도와 개혁을 추진한 인물이 바로 유명한 왕안석이 되겠습니다. 왕안석은 신종의 신임 아래 기존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운 법을 공포합니다. 이른바 신법으로서 농민의 조세와 역부담을 덜어주고 상인의 독점으로 인한 물품의 품귀 현상을 해소시키며 병농일치로서 국방을 강화하려는 당시로서는 꼭 필요한 개혁 정책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될까요? 그러나 이 법은 기득권을 가진 지주와 부호, 황실, 귀족 관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가진 자로부터 없는 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의 재편을 노린다는 구실이었습니다. 그 맨 앞에 선 사람이 어사 중승 여회였습니다. 여회는 왕안석이 재상에 취임하는 것부터 반대했던 사람으로 신법이 계속 만들어지자 마침내 신종에게 왕안석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는 아주 간사한 사람은 충신과 비슷하고 큰 속임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질박하게 보이면서도 가슴속에는 간사한 음모가 있으며 교만하고 음험하여 황실을 업신여기고 남을 해치려 하는 간특한 인물이라고 왕안석을 탄핵했습니다. 와, 아주 대단한 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빼다 박은 여회 자신인데 이 사실을
왕안석에 덮어 씌우니 말입니다. 그러나 신종은 왕안석에 대한 신임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여회를 지방으로 좌천시키면서까지 개혁을 추진하여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종이 죽고 왕안석도 물러나 은퇴하자 보수 반동 세력이 다시 득세하여 개혁은 결국 숲으로 돌아갔다는 데에서 대간사충이라는 이러한 아주 가슴 아픈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대간사충의 대표주자는 바로 십상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명의 환관놈들 말입니다. 충을 가장한 간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충이 무엇이더냐? 황제는 우리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는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충성 그러나 돌아서면 역적이 서러워할 만큼 간악한 간신 무례배들이 바로 십상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포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십상시의 이러한 위용 말입니다. 가운데 달린 것도 없는 놈들이 저렇게 조정을 농락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놈들 목을 쳐야 나라가 잘 된다는 이러한 진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바로 잡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십상시의 탈을 쓴 몇몇 위정자들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놈들 목을 쳐야 나라가 잘 될 텐데 말입니다. 자,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경술국치를 주도한 희대의 난신적자 이완용의 이러한 동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나라의 충을 가장하여 자신의 이득을 추구한 극악의 검은머리 짐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한탄스럽기 이를 데가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김박사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